새댁이 신랑 닮은 딸 낳으면 되게도 못생겼을 거야, 그치? 좀 못생겼으면 어떠니? 돼지 인물 보고 잡아먹니? 억울하면 도로 물러. 당신 왜 그렇게 못생겨서 나를 속상하게 해? 달봉씨, 최민초. 선풍기 바람 앞에 앉은 달봉씨의 눈은 신문을 훑고 있으면서도 콧구멍털을 뽑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에 잔뜩 힘을 모아 코털을 잡아채며 아싸! 리드미컬하고도 요상한 소리를 내질렀다. 정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수다쟁이 말맞다나 원숭이 상처럼 옴상좀상한 그의 인물은 어디 한 군데 후하게 봐줄 만한 곳이라고는 없었다. 달봉씨의 외모 때문에 적잖이 고민했던 정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후다닥 결혼은 했지만 수다쟁이의 입방아짐만은 참을 수가 없었다. 정희의 속내를 알 리 없는 달봉씨는 뽑은 코털을 손바닥에 올려놓곤 정희에게 후 날렸다. 여보, 우리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그건 한번 할까? 에? 정희는 한쪽 눈을 찡긋하는 달봉씨를 눈시로 맵게 쏘아주곤 15평 연립주택 문 밖을 쫓기듯 나섰다. 분만 예정일을 한 달을 남겨둔 정희는 불룩하게 나온 배가 힘겨워 두 손으로 허리를 받쳤다. 구멍가게 앞 삐걱거리는 평상에 앉은 정희는 다세대 연립주택 3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40대 초반인 수다쟁이가 사는 B동 3층에 눈이 맞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어제 B동 2층에 사는 수경네를 들렀을 때 쉴 새 없이 수다를 늘어놓던 수다쟁이가 흠칫 입을 다물었다. 수다쟁이는 양쪽 눈가에 낀 기미를 진한 화장으로 숨기고 있었고 인두로 살짝 눌러놓은 것처럼 콧등이 넙대대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아차 잘못 왔구나 싶었다. 떠벌레, 입방아, 주둥님, 조동아리 등 별명을 얻은 수다쟁이는 동네방네 입소문을 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수다쟁이가 자신의 아래 위를 쭉 훑는 것을 느낀 정희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수경엄마가 민망한 표정으로 수다쟁이를 툭 치며 정희를 맞았다. 어서 와, 위층 아줌마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기묘한 침묵이 세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물속 기름처럼 겉돌았다. 정희는 공연이 조마조마해서 돌박이 수경이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수경이는 어디 갔어? 수경엄마는 검지로 쉿 하는 입모양으로 자 하고 조그맣게 말했다. 기분 나쁜 불편함에 휩싸인 정희가 도망치듯 문 쪽으로 향했을 때 수다쟁이가 불쑥 물었다. 새댁은 산딸이 언제야? 현관 손잡이를 잡은 정희는 엉거주춤 서서 더듬거렸다. 다음 달이에요. 9월이면 괜찮네. 날도 선선하고. 쫓기듯 신발을 꿰시는 정희는 신발코가 자꾸 비틀어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짧은 몇 초가 정지한 것 같았다. 서둘러 신발을 꿰신었을 때 수다쟁이의 목소리가 정희의 걸음을 낚아챘다. 새댁이 신랑 닮은 딸 낳으면 되게도 못생겼을 거야, 그치? 혹시 아들이라면 모를까? 색시는 그렁저렁 두루뭉술한데 신랑은 되게 못생겼잖아. 딸은 예뻐야 하는데 걱정이다, 그치? 수경엄마가 눈짓 입짓으로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수다쟁이 입에선 이미 정희를 겨냥한 화살이 빠져나온 뒤였다. 동갑내기 수경엄마가 당황하며 과장되게 웃었다. 참, 아줌마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한대요.
신랑이 늦게 아기를 가져서 얼마나 끔찍하기 위하는데요. 새댁네 신랑이 얼마나 점잖고 착실한데요. 아줌만 참. 아하하. 수경 엄마의 과장된 웃음도 아랑곳 없이 수다쟁이는 거침없이 술술 내뱉었다. 누가 점잖지 않다고 했나? 신랑 닮은 딸 낳을까봐 걱정이라고 했지. 하긴 성형하면 되지 뭐.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잖아. 다리의 기운이 스르르 풀린 정희는 바닥에 툭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왔고 정희는 뒤틀린 배를 감싸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뭐라고 쏘아주기는커녕 대꾸조차 못한 것이 생각할수록 분했다. 정희는 니은자 벽 모서리에 기대 웅크리고 있다가 화장대 앞에 놓인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광대뼈와 코 사이의 주름이 깊게 팬 길쭉한 얼굴에 눈, 코, 입이 나부죽한 달봉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조붓한 어깨를 잔뜩 긁어올린 달봉씨는 두 팔로 정희를 껴안은 채 마냥 행복해 보였다. 예쁠 것도 미울 것도 없이 쟁반처럼 둥그스름한 정희가 달봉씨의 팔 안에 어정쩡하게 안겨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신혼부부 단체 관광객 속에 묻혀 제주 유적지를 순리하던 정희는 차에서 꼴찌로 내렸다가 맨 먼저 버스에 오르곤 했다. 좌석에서 꼼짝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젠 끝이구나. 야릇한 절망감과 체념에 사로잡힌 정희는 관광지, 명승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낯선 곳에서 쫓기듯 첫밤을 후딱 치른 것이 어쩐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시침을 뚝 따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이 뻔뻔스럽게 여겨졌다. 신혼여행이라는 명목을 빌어 첫밤의 정사를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공표한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집단 정사자요 내놓고 공개하는 것 같아서 묘한 수치심마저 들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며 명배우들처럼 까르르 웃어대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정희는 이방인처럼 외로웠다. 정희의 속내와는 달리 달봉씨는 입을 벙그렇게 벌리고 정희를 뚫레뚫레 따라다니며 온갖 잔시중을 들었다. 가이드는 무엇이 재미있는지 웃어 죽는다며 정희와 달봉씨를 억지로 끌어안게 하고는 사진기를 들이댔다. 그렇게 어색하고 생경스럽게 달라붙어 찍은 사진이 신혼의 유일한 추억거리였다. 정희가 땀으로 달라붙은 임신복을 활랑활랑 펄럭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까지도 달봉씨는 코털을 뽑느라 여념이 없었다. 정희는 톡 내쏘아댔다. 그 지저분한 일 좀 그만둘 수 없어요? 놀면 뭐래? 정희는 거울을 통해 천연덕스러운 달봉씨를 쏘아보았다. 지난달 여고 동창회 부부 모임에서 누군가 우리 이모가 방금 12번째 아이를 낳았다네요, 글쎄 하고 호들갑스럽게 말하자 달봉씨가 불쑥 받았다. 놀면 뭐래요? 애나 만들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음을 삼켰고 달봉씨가 또 불쑥 말했다. 그나저나 그 양반 배 빌 날이 없었겠는데요? 푸하하하. 누군가 웃음을 터뜨리자 너나 없이 까르르 깔깔 웃느라고 난리였다. 어색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확 풀어지면서 여고 동창회인지 남고 동창회인지 모를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술잔이 몇 번 돌자 분위기가 활활 달구어졌다. 진숙이 남편인 판수 씨가 달봉 씨에게 자꾸 술을 권했다.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입술은 돼지 입처럼 훌렁 뒤집힌 사내였다. 지금 몇이요? 남 42인데. 달봉 씨가 노인네 말투로 답했다. 비스무리하오. 그래요. 그럼 우리 말투고 지냅시다. 좋지요.
판수 씨가 달봉 씨에게 찰싹 달라붙어 연신 잔을 부딪혔다. 형씨, 나 오늘 기분이 왔다요 왔다. 왜냐? 형씨가 좋아서 미치겠소. 고맙소. 형씨, 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못생긴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위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이야, 이거 살만 나누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모두 달봉 씨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했다. 정희도 바짝 긴장했고 진숙이도 안절부절 못했다. 달봉 씨는 태연스럽게 손바닥을 쫙 폈다. 그럼 나 팁 좀 주시지. 달봉 씨의 너스레에 모두 와하하 웃어젖혔다. 진숙이가 휴 한숨을 덜며 달봉 씨 멋쟁이 하고 과장되게 엄지를 지켜 세웠다. 까짓것 못생겼으면 어때요? 달봉 씨처럼 마음이 멋지면 왔다지, 안 그래요? 진숙이 동조를 구하자 모두들 와우 와 환호성을 질렀다. 맞아, 달봉 씨는 저팔계처럼 귀여워요. 순수하고. 이름도 달달하고 달봉. 달봉 씨 사랑해요. 판수 씨가 좋아 죽는 신용으로 또 수선을 피우며 달봉 씨의 뺨에 쪽쪽 뽀뽀를 해댔다.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는 둥, 사진을 찍어달라는 둥, 의형제를 맺자는 둥, 달봉 씨 얼굴에 부비부비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어깨동무를 한 두 사람은 군대 이야기로 의기투합하더니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 어쩌고 되지도 않는 노래를 불러댔다. 정희는 바바리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가만 배를 쓰다듬었다. 한낮의 열기가 연립주택 거실 안을 뜨겁게 달구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희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주방으로 왔지만 무엇을 할지 멍했다. 수박 화채를 모양내서 만드는 일, 그것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이것 좀 드세요. 달봉 씨는 얼음 화채 같은 건 거들떠 보지 않고 이번에는 발가락에 무좀을 연신 쥐어뜯었다. 보다 못한 정희가 발칵 짜증을 부렸다. 그만 좀 해요. 그러다간 코털도 발가락도 남아나질 않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달봉 씨가 아삼삼한 눈길로 대꾸했다. 난 이러고 있을 때가 행복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첫 번째는 뭔데요? 정희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달봉 씨가 휘쭉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정희의 코앞에 불쑥 들이밀었다. 이거 있잖아, 이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검지와 중지 사이를 뚫고 나온 달봉 씨의 엄지손가락은 적나라한 남자 성기를 닮아 있었고 매우 육감적이고 도발적이었다. 민망해진 정희는 끙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달봉 씨가 정희를 답싹 품어 안았다. 그 바람에 화채 그릇이 비스듬히 기울어졌고 정희가 놀라 바동거렸다. 달봉 씨가 정희를 부여하는 채 발가락으로 화채 그릇을 구석으로 툭 밀어붙이자 벌건 화채물이 방바닥으로 주르르 흘렀다. 내 숭은 당신도 좋아하면서 뭘, 에?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잖아. 자동차 회사 수리공으로 일하던 달봉 씨는 카센터로 직장을 옮긴 후 한 달에 2번 노는 날을 일요일이라 칭했다. 정희는 달봉 씨의 팔을 탁 쳐냈다. 대낮부터 왜 이래요, 정말? 앙탈은 해주면 좋아서 집이 떠나가도록 어흥 소리치면서 이가 정말 싫어? 그럼 재미난 얘기나 해줄까?
정희가 품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바동대자 달봉 씨는 두 다리로 옥죄면서 요설을 늘어놓았다. 깊은 산골짜기야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뼈 빠지게 일만 하는 머슴놈이 살았더란다. 주인 어른은 머슴이 하도 착실해서 수소문한 끝에 산 너머 곰보 여자랑 짝을 지워준 거라. 근데 이 빙신 쿰단지 같은 놈이 말이야. 그것도 할 줄 모르고 골아 떨어져서 잠만 퍼자는 거야. 여자는 경험이 좀 있었던지 머슴을 슬슬 길들이기 시작한 거라. 늦게 배운 도둑질 기둥 썩는 줄 모른다고 녀석이 그만 환장을 한 거라. 근데 어느 날부터 시큰둥해진 녀석이 또 잠만 퍼자더란다. 생각이 간절한 마누라가 슬금슬금 곁을 청했다지. 근데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마누라 귓뺨을 후린 거야. 그러면서 뭘 했는 줄 아니? 정희는 달봉 씨의 품 안에서 잔뜩 긴장한 채 가만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이 작거사 어쩌자고 이 좋은 걸 맨날 하자는겨. 애꼈다 명절날 해야지. 정희는 발칵 핀잔을 해댔다. 당신은 만날 그 타령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그거 싫어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대통령도 박사도 똥치개도 엿장수도 그거 싫어하는 놈은 세상에 없을걸? 달봉 씨는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하자고 또 부챘다. 정희는 질색을 했다. 산딸이 가까워서 위험하다며 의사 핑계를 대자 달봉 씨는 어디 사는 어떤 의사놈이냐고 괜히 엄포를 놓았다. 에이, 대숭 떨 건 뭐 있어. 명절까지 애끼다가 허옇게 곰팡 필 텐데. 달봉 씨는 곰팡이가 피어서 어쩌고 말도 안 되는 페니실린의 탄생 비화를 주절주절 이어다 댔다. 다 좀 가만둬요, 제발. 정희는 사납게 달봉 씨를 밀치고 쏟아진 화채물을 걸레로 닦았다. 수다쟁이의 목소리가 벌집처럼 윙윙거렸다. 정희는 눈을 꼭 감았다. 꿈이라면 좋겠다 싶었다. 정말. 정희는 달콤한 낮잠에 든 달봉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기를 가졌다고 세상을 얻은 듯 그렇게 좋아하던 달봉 씨에게 새삼 연민이 차올랐다. 결혼을 한 후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정희에게 달봉 씨는 두고 봐. 당신도 틀림없이 날 좋아할 테니. 자신만만했다. 정희가 달봉 씨를 처음 만난 곳은 소개팅 장소에서였다. 소개팅 주선자와 정희 언니가 참석했다. 정희가 소개팅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느냐고 생짜를 부리자 가볍게 차 한 잔 마시는 정도로 생각하자고 언니가 달랬다. 여장부처럼 목소리가 걸걸하고 몸피가 푸짐한 언니의 여고 동창인 소개팅 주선자가 남자를 소개했다. 이래봬도 이 사람은 1등 신랑감이야. 의리 있지, 인간성 좋지, 순수하지, 여자 아낄 줄 알지, 생활력 강하지. 이만한 신랑감은 대한민국에 없을걸. 나이가 좀 많고 얼굴이 좀 못생긴 게 흠이지만. 언니의 여고 동창의 말에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꾸벅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52에 낳으셨습니다. 근력도 없는 뇌 양반들이 만들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뭐 그런 대로 봐주십시오. 그 말에 모두 깔깔거리며 웃어댔고 어색하던 분위기가 잔칫집처럼 환해졌다. 달봉 씨에게 단박 마음이 끌린 언니는 팝콘처럼 연신 웃음 씨앗을 터뜨렸다. 예, 신랑감이 사람을 푸근하게 하는 매력이 있더라. 좀 못생겼으면 어떠니? 돼지 인물 보고 잡아먹니?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너. 내 장담하건대 그 신랑감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내가 오죽하면 요즘 세상에 소개팅을 주선했겠니? 너 혼자만 달랑 내보내면 외모만 보고 팽 뒤돌아올 게 뻔하잖니. 내가 너보다 사람 보는 안목이 훨 나으니 명심해 이거사. 언니는 틈만 나면 달봉 씨를
칭찬하려 들었다. 그래도 정희는 못생긴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서 일하는 정희는 달봉 씨보다 못생긴 남자를 본 기억이 없었다. 결혼을 서두르는 그에게 정희는 없던 일로 하자고 3번씩이나 통보했다. 그의 순수성이나 인간성은 인정하지만 결혼은 싫었다.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싫었다. 그를 닮은 아기를 낳는 것은 더더욱 싫었다. 정희의 절교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매일 아침마다 전화로 잘 자시오, 오늘 하루 잘 지내슈 하곤 끊었다. 단잠을 깬 정희는 또라이, 비웅신, 바보탱, 곤달걀이라고 욕을 해댔다. 언니의 등살에 떠밀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정희는 곧 결혼할 거라고 오늘 데이트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희를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달봉 씨는 그 녀석 괜히 헛다리 긁지 말라고 하슈. 임자는 따로 있으니까. 하곤 왔던 길을 휑하니 되돌아갔다. 정작 정희의 마음을 흔든 것은 떠도는 소문 때문이었다. 달봉 씨가 신부 지망생인 고학생을 아무도 모르게 6년 동안 뒷바라지 해왔는데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사실을 당사자인 신부가 공식 석상에서 고백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키가 작고 못생긴 것이 걸려 아기가 아빠 닮으면 어떡하느냐고 언니에게 투덜거렸다. 언니는 단박에 일침을 놓았다. 예, 네 형부는 키가 크니 인물이 잘났니? 그래도 우리 애들은 얼마나 훤출하고 잘생겼니? 요즘 애들은 먹는 대로 키로 가고 인물로 간다. 씨니 밭이니 다 옛말이야. 넌 요즘 애가 왜 그렇게 답답하니?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정희는 다른 건 괜찮은데 너무 못생겼다고 투정을 부렸다. 어머니는 단칼에 잘랐다. 너는 뭐 그리 인물이 잘났냐?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진국이니라. 인물만 반지름해서 기집이나 올리면 골치 아프니라. 네 언니가 앞뒤로 오죽 잘 보았겠냐? 그러나 막상 달봉 씨를 맞이한 어머니는 얼어붙은 돌부처였다. 자네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도로 물릴 수 없겠나 하는 표정으로 시골집 문지방을 가로막고 장승처럼 서 있었다. 저녁을 먹고서도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망연했다. 담뱃불이 손끝으로 벌겋게 타들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입을 열 듯 말 듯 실어증 환자처럼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부다 못한 오빠가 달봉 씨에게 술을 자꾸 권하면서 무마하려고 애썼다. 자네가 이해하게 애지중지 아끼던 막내딸을 빼앗기는 그 심정 부모는 다 그렇지 않나? 정작 달봉 씨는 태평했다. 어머니, 곧 괜찮아질 겁니다. 자주 찾아뵙고 절도 자주 하고 고기도 자주 사다 드리면 곧 정이 들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복장을 지른 것은 사윗감을 구경 온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이었는지도 모른다. 신랑감이 돈이 많은가 배. 그렇지 않고서야 정희가 저렇게 못생긴. 나중에 어머니가 정희에게 한 말은 이랬다. 사윗감이라고 떡 데리고 왔는데 기가 탁 맥히더라. 저것이 미쳤나 실성을 했나. 지 살던 전세방을 억지로 빼버리고 시집가라고 등을 떠미니 홧김에 아무 놈이나 정했나 보다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라.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는 달봉 씨에게 극진했다. 투가리보다 장맛이라며 달봉 씨를 투가리 불렀고 달봉 씨는 네 대답했다. 정희도 어머니도 달봉 씨에게 신뢰감을 갖게 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희의 속을 뒤집은 사건 때문이었다. 서울 은평구에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를 하는 날이었다. 이삿짐을 싣고 도착했는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사장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을 못 팔겠다느니,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을 물어내라느니 서로 욕설까지 섞으며 팽팽하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집주인을 달래고 설득하다 지친 공인중개사 사장은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집주인은 아예 바닥에 누워 개거품을 뿜었다. 집주인은 중재하려고 나선 경찰들 멱살까지 틀어주며 막무가내였다. 저녁 때까지 이삿짐을 풀지 못하고 절절매던 달봉 씨는 집주인을 따로 만났다. 자초지종을 듣고 온 달봉 씨는 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데 동의했다. 정희는 우리는 당장 어디로 가느냐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달봉 씨는 정희를 품어 안고 달랬다. 60평생을 붕어빵 장사를 해서 산 집이라는데 그 집에서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홀어머니 집이라는데 우리가 양보하자고. 그것이 사람 사는 이치라고 정희에게 사정했다. 며칠 이삿짐을 풀지도 못한 채 부랴부랴 집을 구한 것이 강화 근교 허름한 연립주택이었다. 덕분에 달봉 씨는 직장까지 옮겨야 했다. 정희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잘할게. 다독이는 달봉 씨에게 정희는 차츰 동화되어 갔다. 10살 나이 차이 같은 건 못생긴 것쯤 잊어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수다쟁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어제 종일 우울하던 정희는 달봉 씨가 사다 준 월간 여성지를 뒤적거리다가 예쁜 아기 사진을 발견했다. 정희는 예쁜 아기 사진을 오려 안방 벽에 턱 붙이곤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느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산신할미님, 제발 저 사진처럼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낳게 해주셔요. 수다쟁이가 깜짝 놀라게 해요. 무릎을 꿇고 간절함을 보태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고 언니가 다짜고짜 물었다.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니? 깨를 10대 쏟아도 모자랄 텐데. 벌써 다퉜니? 말해봐, 이거사. 무슨 일이야? 정희는 어린애가 엄마에게 고자질하듯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서 생각할수록 분했던 것이다. 그 옆에 내는 얼마나 잘났다든, 자식은 얼마나 훤칠하게 잘났다든, 안 되겠다. 내 당장 쫓아가서 혼쭐을 내줘야겠다. 정희와 나이 차이가 많은 언니는 편애가 심한 친정엄마처럼 당장 쫓아올 기세였다. 일이 커지는 것을 염려한 정희는 벌쩍 뛰며 만류했다. 신랑한테 툭 터놓고 얘기하렴. 속에 담고 있으면 화증 생기고 아기한테도 안 좋아, 이거사. 전화를 끊으며 중얼대던 언니의 뒷말이 정희의 귓바퀴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물로 입가심을 하며 불쑥 물었다. 당신 어디 아파?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밥도 안 먹고. 시무룩한 정희의 코를 비틀어 주이며 달봉 씨가 은근 짜하게 귓가에 속삭였다. 김말, 그걸 못해서 그런 거야. 이따가 시원하게 해줄 테니 푹 쉬고 있어. 깨끗이 씻고. 달봉 씨는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농작물과 돼지막을 향해 밖으로 나갔다. 부업으로 돌보는 집 근처 야산 밑의 막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정희는 푸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 말 맞다나 툭 터놓고 이야기할까. 그래야 아기한테도 좋을 텐데. 정희는
달아오른 화중을 부채로 활활 붙였다. 꿈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 9시 뉴스가 막 끝날 즈음 TV를 보던 달봉씨가 아기의 태동을 듣느라 정희의 배에 귀를 갖다 댔다. 당신 닮은 딸 낳으면 예쁠 거야. 달봉씨가 흐흐 웃으며 농짓거리를 했다. 그나저나 우리 심심한데 그거나 한번 하자. 오늘 종일 굶었잖아, 응? 정희는 사납게 손을 탁 내쳤다. 정희는 아기가 소중해질수록 수다쟁이가 야속했다. 어째자고 만날 그 타령이에요. 도대체 거기서 밥이 나온대요, 쌀이 나온대요. 어? 몰랐어? 밥보다 쌀보다 더 좋은 거 나오잖아. 이것 봐, 우리 아기가 생겼잖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눈을 흡뜨는 정희의 눈씨는 본체만체한 그는 여전히 이죽거렸다. 으이그, 오늘따라 앙탈은 해주면 어흥어흥. 아, 좀 그만해요. 어? 진짜 화났네? 달봉씨는 지쳤다는 듯이 방바닥에 벌러덩 누우면서 노인 말투로 웅얼거렸다. 이가 원, 내 마누라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조조 하레비한테 빌듯이 해야 하니 나 원 참. 새 생명에게 축복은 못할 망정 못된 년. 정희가 또박또박 씹듯이 내뱉었다. 순간 달봉씨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 당신도 그런 욕을 할 줄 알아? 난 왜 욕하면 안 돼요? 정희는 눈에 쌍심지를 돋우고 수다쟁이에게 따지듯이 앙칼지게 덤벼들었다. 난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편이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난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고 싶다고요. 당신 닮은 예쁜 아기 말이에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맺힌 것을 본 달봉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받았다. 에이, 어떻게 날 닮았는데 예쁜 아기가 나오겠어. 당신 닮으면 모를까. 왜 안 돼요? 당신 닮으면 꼭 못생겨야 한대요? 왜? 왜냐고요? 정희는 이사를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던 집주인처럼 악을 박박 써댔다. 달봉씨가 무르춤 놀라며 달랬다.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러는 거야, 당신답지 않게. 정희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언니 말 맞다나 툭 터놓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달봉씨가 왜 화가 났느냐고 다그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느라 애를 썼지만 정희는 스스로 어쩌지 못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득흐득 흐느꼈다. 안절부절 못하던 달봉씨가 뜬금없이 툭 내뱉었다. 정 억울하면 도로 물리자고. 심플하게 AS까지 해주지 뭐. 정희가 놀라 이불을 빼꼼하게 젖혔다. 뭘 도로 물려요? 당신 나한테 시집 온 거 억울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인물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잖아. 뭐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제부터 속을 앓고 있느냐고 답답하게. 난 뭐 속이 좋아서 종일 장난질이나 치는 줄 알아? 억울하면 도로 물러. 정희는 퉁명스럽게 툭 내뱉었다. 당신 왜 그렇게 못생겨서 나를 속상하게 해? 어? 또 그거였어? 아휴, 별걸 다 가지고 속 끓이네. 에이, 솔직하게 내가 뭐 그렇게 못생겼냐? 이만하면 미남이지. 옛날 장군들은 울퉁불퉁 고구마처럼 못생겼어도 장군만 하고 잘 살더라. 당신은 장군도 고구마도 아니잖아, 뭐. 바늘하고 실 가져와봐. 나도 이렇게 붙잡아 매면 송중기 뺨친다. 달봉씨는 코와 볼 사이에 움푹 밴 주름살이 활짝 펼쳐 보이도록 양볼을 귀 뒤쪽으로 쫙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양옆으로 쭉 찢어진 입술은 발랑 뒤집혀 꼭 오랑우탄 같았다. 정희는 픽 웃었다.
문득 달봉 씨에게 미안해졌다. 결혼하는 날 주례인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느뇨 물었을 때 끝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달봉 씨는 식장이 떠나가도록 네, 사랑합니다 하고 씩씩하고 늠름하게 대답했었는데 말이다. 언니의 말이 정희의 귓가에 자꾸 달라붙었다. 툭 터놓고 얘기해. 아기한테도 안 좋다니까. 달봉 씨, 있잖아요. 정희는 어제 수다쟁이와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속에 있던 응어리를 쏟아놓고 나니 상체에서 구름을 쑥 뽑아낸 것처럼 개운했다. 하지만 달봉 씨의 눈빛이 험악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뭐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 곧따위 입방아 짓을 했단 말이야? 어른이 돼가지고, 이웃이 돼가지고, 응? 그랬단 말이지. 달봉 씨는 신발장 안에서 플래쉬를 꺼내들고 쏜살같이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말릴 새도 없었다. 정희는 급히 뒤쫓았다. 달봉 씨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공중공중 뛰다시피 B동 3층 집 수다쟁이 집 문 앞에 바짝 붙어서서 후후 숨을 몰아 쉬고는 초인종을 눌러댔다.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달봉 씨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안에서 빼꼼하게 내다보던 수다쟁이의 쨍한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나왔다. 오밤중에 누구세요? A동에서 온 사람인데 문 좀 열어보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오밤중에 웬 난리예요? 예의 없이? 수다쟁이의 어깨너머로 선하게 생긴 사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봉 씨를 바라보았다. 달봉 씨는 사내를 향해 밤늦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옆에 초등학교 2, 3학년쯤 된 남자애 둘이 눈을 말갛게 뜨고 달봉 씨를 바라보았다. 아니 댁은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오밤중에 쌩 난리야 난리가. 응? 달봉 씨가 문을 확 열어젖히자 사내의 둘이 제 엄마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아니 왜 남의 애들한테 눈치를 주고 그래요? 무식하게.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시고 잠깐 나오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오밤중에 내가 왜 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사내가 아이들을 안방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 사이 달봉 씨는 한 발 안으로 쑥 들이밀며 낮게 소리쳤다. 우리 각시한테 한 말 지금이라도 사과하시오. 수다쟁이가 정의를 쏘아보았다. 니년이 꽈받쳤구나. 저기와 경멸이 잔뜩 담긴 눈빛이었다. 정의는 수다쟁이를 당차게 마주 노려보며 입속말로 뇌까렸다. 새 생명에게 축복은 못할 망정 못된 년. 수다쟁이가 정의의 기세에 눌렸는지 슬그머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새댁도 생각이 참 짧다. 우리끼리 한 말을 가지고 그래 신랑한테 그런 식으로 꽈받쳐도 되는 거야? 뭐야? 그까진 일을 가지고 고자질해서 오밤중에 이 난리야 난리가. 수다쟁이가 슬그머니 등을 돌리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보시오. 달봉 씨가 문을 휙 열어젖히며 냅다 소리쳤다. 아유 깜짝이야. 애 떨어지겠어요. 수다쟁이는 자기 배를 어루만지면서 진짜 놀랐다는 듯이 호박씨만한 눈을 감았다 떴다. 애라는 말에 달봉 씨가 정희의 배에 눈길을 주며 당신은 집에 가 있으라고 등을 떠밀었다. 돌아서는 정희의 귓가로 달봉 씨의 한 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나이 어린 사람 데리고 말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반성을 할 것이지 뭐가 어째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아니할 말로 내가 틀린 말 했수? 그래요? 당신 인물은 얼마나 잘났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달봉 씨는 수다쟁이 얼굴에 플래시를 확 비추었다. 거기에는 눈이 쪽 째진
늙지도 젊지도 않은 여자가 입을 헤 벌리고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다. 수리조합에 다닌다는 사내에게 수다쟁이가 빽 소리를 질렀다. 아, 뭐예요? 경찰 부르지 않고! 달봉씨가 쯧 혀를 찼다. 그 인물이나 내 인물이나 도 웃긴 객긴 아니오. 저 윙윙대는 모기가 다 웃겠수다. 내 인물에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내가 성형을 해달래든 보톡스를 해달래든 왜 남의 인물 타령이야? 여보, 어서 경찰 부르라니깐요. 그 외 김순경 있잖아요. 달봉씨는 채 입방구를 꿰며 여전히 이기죽댔다. 위아래 나이 따지는 양반이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 곧따위 말질이요? 그게 내 생명에 대한 예의요? 정희는 조금 놀라고 있었다. 외모에 대해서 달봉씨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다. 어떤 인물평을 하든 태평하게 받아넘기던 평소의 육달봉씨가 아니었다. 남자가 수다쟁이를 말리며 달봉씨에게 자꾸 고개를 숙였다. 수다쟁이는 날카롭게 째지는 목소리로 검지를 고추 세우며 삿대질을 했다. 이건 인격 모독죄란 말이야. 주거침입죄 몰라? 여보, 경찰 부르라니깐요, 글쎄. 이웃집 문이 하나 둘 열리자 수다쟁이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소리쳤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억울한 사람 말 좀 들어보! 달봉씨가 나직하게 말했다. 오늘은 이쯤에 두는데 다시 한번 말전주를 했다간 그땐 가만두지 않겠소. 알았소? 가만 안 두면 어쩔 테야? 수다쟁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묻은 발을 뛰듯이 두 발을 동당 가렸다. 에이라, 이 후레 자식 놈아. 애비 없이 자란 놈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니깐. 달봉씨의 걸음이 멈칫섰고 짙은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가 화를 낼 때면 여지없이 반응하는 증상이었다. 정희는 얼른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만 집으로 가요. 아기가 엿듣잖아요. 응? 돌아서는 정희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두렁거림이 들려왔다. 아이고, 또 말전주를 했나 봐. 기어이 호두에게 당하누만. 그렇게 입조심을 안 하더니만. 한번 직사공 당해봐야 주댕짓을 안 하지. 어이구,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뚝방에서는 개구리와 풀벌레들이 다투어 울음을 토해내고 개천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렸다. 달봉씨는 정희의 귓가에 조그맣게 속삭였다. 말 같지도 않은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가져. 날 닮은 아기 말고 당신 닮은 예쁜 딸 낳으면 되잖아. 달봉씨가 정희의 무릎을 빼고 벌렁 누우며 툭 내뱉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겐 쌍둥이 형이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중3 때 나만 남겨두고 그만 가버렸어. 사람들의 놀림이나 손가락질,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했던 거야.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 꼴이었지. 정희가 조그맣게 답했다. 미안해요. 괜히 말해서 속만 뒤집어 놓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못생겨서. 당신 속상하게 해서. 그리고 고맙소. 내 아기를 가져준 것도 나 같은 놈에게 와준 것도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각시를 얻었는지. 나도 가끔 힘들 때가 있었어. 그럴 때마다 형을 생각했어. 보란듯이 형 목까지 살아내고 싶었어. 어떤 놀림도 비웃음에도 의연하고 싶었어. 나를 추스르고 살다 보면 그깟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은 정희는 달봉씨가 가족 이야기로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동안 많이 외로우면서도 내색하지 않은 달봉씨가 안쓰러웠다. 정희는 달봉씨의 머리카락을 가만 쓰다듬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동안 속상했던 이야기.
아, 그거? 당신 속상할까봐. 당신은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최고로 멋진 남자예요. 달봉 씨가 킁 웃으며 손바닥을 쫙 펼쳤다. 그럼 나 팁 좀 주라. 정희가 달봉 씨의 손바닥을 탁 쳐냈다. 하하하 웃는 둘의 웃음소리에 놀란 풀벌레들이 더 시끄럽게 울어댔다. 곧 가을이 올 모양이었다.